면허가 취소될 수치 이상의 음주운전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나 행인과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한다거나 보행자와 접촉이라도 했다면 이른바 음주운전 대인사고 가해자로 특정되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단순 주치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은 당연하고 피해자까지 생겼다는 점에서 치료비나 합의금 지출에 있어서도 대물사고만 낸 경우에 비해 부담이 몇 배 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는 내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혼자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만 처벌받게 되나 만약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냈는데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다면 이때 가해자에게는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로만 입건되더라도 엄벌받게 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나에 대한 혐의 적용에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추가한다면 이때 형량은 크게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해도 이론상으로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벌금이 나오기보다는 구공판 기소 후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죄는 언제 인정될까요?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낸 경우 인정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 해도 개별 사안마다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추가될 것인지는 수사기관 재량 및 피해 정도나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본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대략 0.1을 상회하는 이른바 만치 수준에 달하는 경우라면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죄 추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 0.1 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특가법 조항을 추가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만으로 처벌할 때가 많으나 0.1 이상 혹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사고까지 냈다면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으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차량을 박았는데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사람을 직접 친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 대인사고 피해자가 있고 이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통상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다면 특가법 인정 요건으로서의 상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거의 안 다쳤는데 2주짜리 진단서만 발급받아 냈다면 과연 이때 상해 피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2주짜리 진단서만 피해자가 낸 경우라고 해도 특가법 조항을 혐의 사실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실수나 미숙, 음주나 약물로 인한 부주의 등으로 대인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죄로 가중처벌되는 것이지 고의에 의한 사고이거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단순 대물사고만 냈다면 본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단순 교통사고를 냈을 때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아시다시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운전자라면 웬만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대인 대물 사고 처리나 보상을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에는 따로 벌금형 등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모든 사고 처리를 대행해 준다는 점에서 차후에 보험료가 상승되는 불이익 정도만 있게 될 뿐 당장 보험사나 피해자에게 본인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요인이 생길 여지도 낮습니다. 하지만 대인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선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도 가중처벌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기보다는 기소 후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모두 가해자 자비로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먼저 일정 금액의 면책금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차후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모든 비용을 보험가입자인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더하여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냈다면 운전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고 이때 재취득의 결격기간 몇 년 정도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 처벌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가능한 경찰 조사 시점부터 진술에도 신경 쓰고 혐의 방어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적용하는 혐의 사실 적용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가능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만 제명이 특정되도록 하면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도 가중처벌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본인 사건에 있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운행 거리가 어느 정도였고 사고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사실상 위험운전을 했다고 평가될 사안인지, 피해자가 진단서를 냈어도 실질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요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법리 대응과 의견 제출을 함으로써 가능한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당사자 스스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동행부터 사고 처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을 모두 변호인에게 위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관련 성공 사례를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등 총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9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냈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장소도 고속도로였고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대략 50km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해 오다가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한 2명의 동승자들은 각자 전치 4주씩의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무려 사진인 상황에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했고 그 수치가 대략 0.2에 이를 정도로 몹시 높고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음주운전죄 및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상황을 염려하면서 법무법인 은우를 찾아주셨고 재판 단계를 위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로펌 은우에서는 일단 보험사를 통한 사고 처리와는 별개로 피해자 2명과 연락하여 합리적인 액수로 형사 합의를 모두 완료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소감문 작성, 차량 매각, 반성문과 탄원서 준비, 병원 진료, 가정 환경에 관한 자료 준비,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들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 중에 있는 점 등에 관한 서명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양형유언서 및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에 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차량들의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지만 그 과정에서 별다른 위험운전 요인이 없었던 것이 블랙박스 자료로도 어느 정도 설명되는 점, 사고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운전자였다고 해도 사실상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어필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가해자로 특정되어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처벌까지 될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